자, 소득처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대개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무조정 사항하고 소득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소득처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소득처분, 자, 소득을 처분을 한대요. 자, 처분이라는 말은 회계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왔습니다. 회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상을 할 거예요. 자, 이익이 생기게 되면 회사는 이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이익을 처분하는 결의를 합니다. 뭐예요? 배당금도 지급을 하고 주주들한테 배당금도 지급하고 임직원들 일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성과급도 지급을 하고 또 회사의 미래 적립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뭐 위해서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익준비금 같은 거 적립하는 이런 부분들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할 건가 배당금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이익준비금 같은 거 적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익을 배분을 해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익처분이라고 어디에서 회계상에서 배워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논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상, 장부상 당기순이익에다가 그 각 3년도 소득의 차이인 입금산이, 송금산이 많은 세무조정을 했을 거예요. 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속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세법상 소득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순이익, 각 3년도 소득은요,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단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세무조정, 즉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단기순이익과 세무조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순이익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 처분을 했으니까 그 귀속이 이미 밝혀졌어요. 나머지 세무조정 사항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 각 3년도 소득 중 나머지 부분이 이 세무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귀속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소득 처분이라고 했고, 귀속을 왜 확인하느냐, 누가 가져가는지를 파악해서 쫓아가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사회 유출, 사내 유보, 기타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처분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무조정하고 똑같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소득처분에 대한 쉬운 이해 다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는 단기순이익은 100원이에요. 이 중에서 현금 배당 30원 했고 70원을 적립을 했어요. 자, 배당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세 등 30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고 가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회사가 매출 중에서 현금 매출 10억 원을 누락했다면, 현금 매출 10억 원을 누락했다면 단기순이익은 100원이지만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단기순이익은 100원이지만 각 사업년도 소득은 매출 누락 15억 원은 입금산입 해가지고 과세소득 110원을 계산해서 법인세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 매출 누락한 20원, 이 10원에 대해서는 귀속자를 밝게 되는데 대표이사가 가져갔다? 그러면 급여 상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봐가지고 대표이사들은 근로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도록 합니다. 이런 것처럼 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금 매출은 그렇지만 만약에 외상 매출을 누락했다. 외상 매출을 누락을 했다. 20원을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 누락을 했어요. 이 외상 매출을 누락했다면 이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로 입금 산입이니까 법인세 각 3년도 소득 20원을 해가지고 120원 해가지고 법인세 낼 겁니다. 그런데 이 20원에 대해서 이 누가 갖고 갔는가 봤더니 아직 가져간 게 아니에요. 왜? 매출 채권으로 회사에 남아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 사내 유보라고 해서 처분을 할 겁니다. 세세하게 다시 보겠지만 또는 회사는 회사는 접대비를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뭐 100원을 했어야 되는데 100원을 했어야 되는데 110원을 계상을 했다. 즉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100원인데
회사는 110원을 계산했다면 10원만큼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이 하겠죠. 각 사업년도 소득 과세소득이 10원이 증가가 되겠죠. 이 10원에 대해서 귀속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귀속을 보니까 법인세 한도 초과액이 이 술집에서 한 거지, 이 음식점에서 한 거지, 누구한테서 한 건지를 사실은 어려워요. 왜? 계산상의 소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사회 유출이지만 어떻게 해요? 누가 가져가는지를 밝히기 곤란하니까 이때는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타 사회 유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뭐 세금이 있는 건 아니겠죠. 추가적인 세금이 있는 건 아까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상여 처분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그 귀속을 확인하는 거, 즉 다시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 처분을 했으니까 끝. 나머지 처분 확인이 안 된 귀속이 밝혀지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귀속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소득처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에? 자, 이 세법상 소득처분은 회계상 이익처분과 그 논리가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익처분과 소득처분의 논리가 개념이 논리가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